안녕하십니까, 공약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 수능완성 유형편 실전편 2회 이제 그 마지막 지문이죠. 예, 고전 시가와 수필이 있는 갈래복합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윤선대 5호가인데, 윤선대 5호가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냐면 95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윤선대 작품은 이것 이외에도 모두 5번 더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작가죠. 다만 한 개 딱 걸리는 게 최근에 좀 나온 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 걸리는데, 이를테면 00학년도 수능에 나오는 어부사시사, 이 어부사시가가 00학년 수능이면 제가 보던 제 기출입니다. 예, 나이 많이 먹었죠. 예, 나왔고, 이게 이제 14학년도 예비 시행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뭐 고전시가 뭐 여러 번 나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정철은 16번이나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07학년도 9월에 만흥이란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만흥이란 작품이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2021학년도 9월 평가원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다. 이제 요게 하나 걸린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12학년도 6월 평가원에 견회요라는 작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작품들을 좀 한 번씩 다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지금 여기는 이 5호가는 나머지 지금 작품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나머지 작품들이 자연 친화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자연물을 예찬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 지금 모두 총 육수로 되어 있는 건데 육수가 다 나오니까 차근차근 먼저 해석을 하고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윤선대 5호가 1수입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내 친구가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총 4개가 지금 후루룩 나왔어, 갑자기. 자, 총 4개가 나왔는데 수, 석, 송, 죽 요렇게 4개야. 동산에 달도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그것 또한 반갑대.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야 무엇하리. 그러니까 이 5 말고 또 더해서 못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서리법을 쓰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다 해서 안분지족이 되겠죠. 굳이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요 5개를 이제 친구로 꽂은 거야. 자, 이 친구, 이것들이 다 자기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이 좋다, 여기 좋고도 이런 말 나오지요. 요거는 지금 다 모두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름빛이 깨끗하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대. 그럼 구름은 세모.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다는 많답니다. 많다. 그래서 바람도 세모.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뭐냐면 매우 가변적이에요. 쉽게 변하죠. 깨끗하고도 그칠이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결국 물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대조를 통한 영원성과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수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할게요. 여기서 고즌은 꽃이에요.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고, 쉽게 진다 이거야. 풀은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그럼 얘네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도 다 모두 쉽게 변하는 애들이에요. 자, 쉽게 변한다는 뜻이고,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바위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위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고, 요것도 앞에 있는 이수와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사수 갑니다. 더우면 곳은 꽃이에요. 꽃 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는 소나무, 소를 불렀네. 그래서 얘는 소를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물에게 말을 건네면 다 의인법이 됩니다.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여기서 눈서리란 건 시련과 고난이죠. 시련과 고난을 모른대. 그래서 구천은 깊은 땅 밑에 불이 곧은 줄을, 뿌리가 곧은 줄을 그걸 통해서 알겠다 그랬어. 이거는 이제 유추적 사고가 되겠어. 아마도 저기 있는 저 눈서리를 이겨내는 걸 보니 뿌리가 매우 고다 있구나. 그래서 얘는 지조와 절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건 대꾸지. 곧기는 뉘식이며 이제 고다 있는 거야. 이건 고든 겁니다. 고든 거. 곧기야. 곧기는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그러면 고다 있고 비어 있는 거니까 수석 송까지 나왔으니까 얘가 뭐야? 대나무겠지. 그래서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요 사시는 사계절이야. 사계절을 푸르니, 그러면 저렇게 사계절을 푸른 것은 얘도, 저렇게 사계절이 푸른 것도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절개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를 좋아하노라. 그럼 여기서 그는 대나무입니다. 이때 얘는 좋아하다야. 아까 그건 깨끗하다, 이건 좋아하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만물을 다 비친다는 것은 광명의 존재란 얘기죠. 광명의 존재.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냐. 여기서 너는 달이죠. 보고도 말 아니하니. 자, 보고도 말 아니하는 거니까 얘는 과묵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벗인가 하노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의인화시켜서, 기본적으로 대상을 의인화했죠. 의인화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으로 얘가 생각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상화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바람직한 가치관은 건 결국 유교적 가치관이 되겠지, 그지? 유교적 가치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신 바와 같이 대립적 의미의 시어,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이용해서, 시어를 활용해서 요렇게 시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이제 서파사무소로 갈 건데, 유방산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서파사무는, 이건 한 번도 출제한 적 없습니다. 나의 벗 이일입이, 자, 이일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스로 지은 호이다. 이립은 남다른 호걸이다. 자, 이립은 남다른 호걸이라는 건 이런 걸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그래. 요렇게 직접 제시하고 있어. 그 다음 젊은 시절 육경에 통달하여 유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을유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을 역임하고 인사를 담당했다. 10년 동안 벼슬 하면서 공적과 명성이 현저했으니 하늘이 낸 인재라고 하겠다. 자, 하늘이 낸 인재라는 것은 결국 인물에 대한 평가가 되겠지. 인물에 대한 평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쭉 공적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기해년 가을 벼슬에서 물러나 남쪽으로 돌아와 영천의 서파리에 살면서, 자, 이게 서파사무설이 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 일단 얘가 살기를 서파리에 살았어요. 살면서 스스로를 서파사무라고 했다. 이때 사무는 양수와 뿔잔과 색칼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묶어서 이것이 서파사무의 유래가 되겠어. 서파삼우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뒤로. 자,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뒤라는 건 어디 간 거냐면 결국 어이구야. 자,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살게 된 뒤라는 것은 결국 관직을 그만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나 역시 굳이 사람들을 벗으로 삼으려 하지 않네. 지금 이 세 가지를 벗으로 삼아서 양수로 불을 지피고
뿔잔에 술을 담으며 쇠칼로 회를 떠서 혼자 술을 따라 혼자 마시네. 취하고 배부르면 고기 잡고 벼농사 짓는 시골에 살면서 요순시절 같은 태평생대를 구가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취하면 배부르고 고기 잡고 벼농사 짓는 그런 시골에 살면서 요순시절 같은 태평생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 보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내가 벗으로 삼은 까닭이니 자네는 이 뜻을 글로지어 설명해 주게나. 자, 자네는 이 뜻을 글로지어 설명해 주게나. 이것이 이 글을 창작하게 된 창작 동기가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맹자가 말한 대로 벗이라는 것은 그 덕을 벗으로 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뭐 있냐면 맹자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유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여기는 이 사상가를 철학자를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의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지금 내가 뭔가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성현의 말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요. 벗으로 삼을 만한 덕이 있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벗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물건을 벗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벗으로 삼을 만한 물것은 이것들뿐만이 아닌데 굳이 이것들을 벗으로 삼은 이유가 어찌 정말로 배를 채우려는 생각뿐이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친구로 삼은 것은 배를 채우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물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건데, 그 말은 여기로 얘를 벗으로 삼은 이유는 여기는 이 사물들을 벗으로 삼은 이유는 나름대로의 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덕이 뭔데? 내가 보기에 양수는 불을 얻는 도구이니 일단 불을 얻어서 꺼지지 않으면 그 빛이 두루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일단 마음의 덕을 밝혀. 자, 그러니까 얘 양수가 저거인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의 덕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덕을 밝힌다. 자신의 마음의 덕을 밝힙니다. 밝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찬의 이유 1번이죠. 친구가 된 이유. 그래서 날로 새롭고 다시 새로워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찌 화덕에 불을 피우는 정도에 그치겠는가. 술잔은 뿔로 만든 것이다. 가운데가 비어있고 안쪽을 향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 들어가는 것은 맑은 술이든 탁한 술에 담을 수 있는 도량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도량을 품고 있어. 그래서 그 덕을 생각하면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선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는 얘가 뭐가 넓은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량. 이 석잔을 영겁하시고 인사불성이 될 걱정이 있겠는가. 칼로 말하자면 쇠로 만든 것이다. 그 분위기는 가을에 걸맞고 그 덕은 예리함에 있다. 자, 그 덕은 예리함에 있어. 그래서 예리하니까 당연히 몹시 공평할 것이고, 그 예리함을 정치에 사용하게 되면 판결을 정확히 내릴 수 있을 거래. 그럼 결국 그 예리함이 공평함을 만들고 그 공평함이 판결을 하게 되니, 여기는 이 세 개를 묶으면 얘를 세 개를 묶으면 결국 얘는 공평하고 정확한 정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칼을 쥐고 그 용도를 살피면 여유있게 칼집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남들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안으로 자신을 수행하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가 이 세 가지 물건에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여기는 자기가 여기서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 이것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삼우를 벗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구와 맹자가 말한 상우는 이를 가르치는 말이 분명하다. 자, 여기에 또 공자가 말한 이구와 맹자가 말한 상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한번 더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아까 뭐라 그랬지? 성현의 말을 인용하면
예, 설득력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자, 설득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 그가 벗에게 이런 취한 장점이 어찌 사소한 것이라 하겠는가. 훗날 임금의 부를 받아 대신의 자리에 오르면 관원들을 등용하고 내쫓아 세상을 아름답게 여겨서 위로는 임금의 교화를 돕고 아래로는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이립의 사람됨을 표현한 거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여기는 작가의 기대가 되겠어. 그렇게 한다면 이 세 벗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 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성스럽고 밝은 임금이 위에 계셔서 군자의 도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으니 어찌 어진이들이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진이들이 다 나아가야 할 때다 이 말은 결국 여기는 이 립이 관직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작품 정리하면 똑같아. 여기는 이 사물의 속성을 이용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 하나, 또 중간중간에 고사와 성현의 말을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득력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다는 거 하나, 요렇게 지금 보이네요. 자, 그럼 30번 가보겠습니다. 가와 하자와 나의 이일입의 공통점. 이게 잡아. 화자와 이일입이야. 이건 당연히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타인의 평가를 통해 개인적 차지이지만 나는 되겠지. 여기서 이일입은 나의 평가를 받았잖아. 여기서 나의 평가. 근데 가는 안 되고 과묵함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가의 달이죠. 육수에 나오지. 정답은 5번이네. 그래서 5번이네. 31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정답과 정답 4번인데 나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고르는 방법을 안다겠다는 글쓴이가 이일입의 정기복귀를 추진한 근거를 밝히며 그에게 정기복귀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 자, 그 다음 3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기억이 뭐냐면 여기서 기억은 소라 이거고요. 니은은 저기 임금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1번 기억은 자신이 했던 의문을 해소하면서 이건 의문을 해소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의문 해소한 게 아니고 난 타인의 삶을 칭찬하며 자신이 부족한 거 안 나오고요. 질문의 형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질문의 형식은 둘 다 들어있는 거죠. 판례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 타인을 비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이고. 기억니은 모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이 추측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5번이죠. 그래서 이 두 작품 다 예찬적인 태도가 되겠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3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에 감정이입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사수에는 감정을 이입한 적이 없어요. 됐죠? 감정을 이입한 적이 없고 과정당이 제시 안 되고요. 34번에 나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예, 정답은 5번이죠. 행위를 관찰한 결과를 통해 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이 행위를 관찰한 결과가 아니죠. 지금 이건 행위를 관찰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물들의 속성들이 열거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이 작품 중요하니까요. 오후가 같은 경우엔 반드시 해석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문제도 차분차분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예, 뭐 날씨가 이제 계속 비도 오고 코로나도 뭐 이렇게 지금 인원이 좀 많고 하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